자, 경물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화를 마치고 무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갑을병정무의 십천간 중에 다섯 번째죠, 그렇죠? 다섯 번째 천간이 되고, 우리 기본적인 오행으로는 토고, 토는 양토와 이제 음토가 있죠. 음토가 있고, 그 중에 양토를 상징하는 토가 이제 무토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십천간을 나누지만, 원래는 그 하나의 기운이, 그렇죠? 하나의 기운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그 모습이나 에너지의 상태나 기운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의 속성이고 무형의 속성이고 에너지의 속성이고, 천간은 하늘이 주재를 하고 그런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유형화되고 형상화되고 질화되고 체감화되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양과 음과 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10개의 에너지의 흐름을 십천간이라 하고, 지지로 내려와서는 12개의 12지지로 각각의 짝을 맞춰가지고 현상계의 기운을 드러내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는 이렇게 목화 운동을 하죠. 목에서, 목갑을에서 병정으로 운동을 하고, 뭔가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열도 생장도 팽창도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죠? 다시 양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음운동으로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음양운동을 서로 반복하고 교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만물의 생장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영원한 순환의 반복의 이런 사이클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이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운동을 마감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음의 수렴, 결실, 금수 운동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천간에서는 그러한 양운동을 마치고 음운동으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양적인 부분은 무토가 담당을 하고, 음적인 부분은 이제 기토가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우리 자평인전에도 보면 심 선생은 이 목화 금수 중에서 이런 처음에 수에서 화로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순환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물질의 목의 금의 작용이 일어나고, 목화금수의 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주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충기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실제는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하지만 원래는 사행이죠. 사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이 토라고 하는, 뭔가 사행이 체감되고 변화되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이 이 토라고 하는 어떤 토대, 무대, 바탕,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토의 바탕을 근간 근원으로 하나의 행으로 더 잡아서 오행이다, 각각의 양운동, 음운동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는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화금수의 이런 물질운동, 정신운동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계에서는 이런 목화토금수의 작용력에 의해서 각각 그 기운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우리가 십천간에 어떤 그 한 일간으로 내지는 각각의 십천간의 작용력을 우리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에너지의 속성이나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에서 뭔가 생에서, 그렇죠? 생에서 이 생의 가불의 운동이 화로 분열하고 팽창하고 하는 이러한 그 자람의 형태로 이런 변화의 모습을 이제 겪어 나갈 때 이 생장의 모습이 극한으로 분열되다 보면 그 입자 자체가 완전히 팽창을 해가지고 자기의 형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이런 어떤 그 수렴하고 수용하고 통제하는 아니면 생장의 과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 무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제 표면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무성하다라는 거죠. 무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녹음이 한 7월, 6월부터 해서 7월, 8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러면 가을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빽빽하고 무성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무성할 무자를 써서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무의 모습을 무에서 왔다. 무는 계절로 보면 물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절의 끝, 하절의 끝에 있는 형상을 무성하다, 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더 이상, 발전이 더 이상, 팽창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가 있는 것을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를 그래서 무는 어떤 사물이 분열하고 팽창을 해서 극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형체가 뿌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형체가 어떤 그런 극으로 가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상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안개라고도 하죠. 그렇죠? 안개. 예. 안개의 모습이 안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완전한 기화된 기체도 아니고 그런 형태.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물을 가리고 흐려져 있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무의 안개의 형태가 있어요. 무토일관들이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뭔가 뚜렷해 보이지 않고 명확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존재는 가지고 있는 안개 형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는 또 뭘 놓냐면 이렇게 이제 하를 놓죠. 노을, 노을. 그러니까 노을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보면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쭉 중천에서 서산으로 뉘엿하면서 서산의 석양 태양의 빛 반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물이 지어지는 그러한 형상들이 바로 이제 무라고 하는 무의 에너지였던 극한으로 분열하고 발산하고 팽창하는 형태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무의 상태들이 대기라든지 이런 기후의 변화라든지 형상에서는 이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무라고 하는 거는 목화 운동을 통하고 사실은 무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하고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운동성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은 주도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물에게 빛을 투사함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투사를 해서 만물을 성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즉 과일로 따지면 과일의 형태, 과일의 외피, 과일의 부피 이러한 것을 키워나가는 그게 병의 작용인 거고 안에 내실을 육을 과일의 육을 채워나가는 것을 익혀가는 것을 정의 작용이고 근데 무토 자체는
태양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태양이 비추는 만큼, 태양이 작용하는 것만큼, 그래서 무토는 이렇게 아까 목화 금수의 그런 작용력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이에는 병화하고 운동성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병화하고. 근데 병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병화는 밝게 드러나고 환하게 드러나고 공평무사하게, 공정무사하게 만물을 키우고 에너지를 방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존재는 에너지를 직접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어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무토는 우리가 이제 흔히 땅이라고도 얘기하죠. 대지라고도 얘기하고 평원이라고 얘기하고 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받아서 태양이 비추는 것만큼을 태양이 비추는 영역 공간만큼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양하고 아주 속성이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생장을 멈춰 있어서 고요한 것 같고 정지한 것 같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태양의 양의 운동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서도 이 무토는 태양은 비추고 무토는 토대가 되고 터전이 되고 무대가 돼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초목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수기의 작용력에 의해서 만물이 윤택하게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태양이 비추는 영역만큼을 한정지어 가지고 만물을 수용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 창과자의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창과라고 하는 거는 옛날 전통적인 그 고대 무기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그 무기 도감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은 그냥 아니면 뭐 조선시대나 이런 전쟁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이런 무기 형태 창, 이게 찌르는 위주로 쓰는 공격용 무기 형태로였는데 이 과자의 의미는 이렇게 그 창에 약간 반달 모양의 반달 모양의 이런 배는 그런 그 무기의 형태가 과자예요, 과자. 그러니까 같은 창이라고 하더라도 살상력이 더 강한 거지. 일반적인 창은 찌르는데 이건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인 거예요. 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과라고 하는 이 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토가 내 토양을 터전을 무대를 내주기는 하겠지만 나의 통제권이나 이 태양이 비추는 것만큼의 나의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데서 내가 안 키우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지를 닮아가지고 상당히 그렇죠. 보통 중하고 정하고 그리고 언덕의 의미가 있고 높고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가운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고 이러한 형상들이 있지만 이게 내재적으로 자기의 어떤 형태가 굳어지다 보면 상당히 배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겉의 모습하고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태산 같은 부동의 형태는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지만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의 상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무 이렇게 완고해져 가지고 내 가치관이나 내 영역이나 내 터전이 아니면 어떻다? 내가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금일간들이나 이런 일간들은 성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이렇게 숙살지기로 드러나는데 토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내면적인 어떤 강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뭐냐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만물을 무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지, 무토랑 기토랑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이렇게 부모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양토니까 아버지의 작용 같이 만물을 또 자녀를 키우듯이 다르게 희생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중정한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편벽되지 않는 마음, 않는 형태, 어떤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영역을 짚고 경계를 구분을 하고, 우리가 흔히, 저는 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십천간의 그 심리도 많이 얘기를 하죠. 흔히 보면, 이렇게 이제, 갑병무경임하고 을정기신계에 양천간하고 음천간이 있는데, 어쨌든 양천간이든 음천간이든, 갑경을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붙이면, 그렇죠? 물을 붙이면 무토한테는 갑목이 편재가 되는 거고, 무토한테는 경금이, 그렇죠? 경금한테는 무토가 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해서 이렇게 드러난 심리다.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지. 성향이. 그러니까 일간이 월지나 다른 주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든지 간에 내재적인 그런 속성이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토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심리가 편재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심리는 편인의 심리가 있고. 편재 심리라고 하는 건 이건 다 있어요. 일간에 다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정화에도 그런 그대로 붙여보면 되죠. 정화도 예를 들어서 갑을 붙이고 정화에다가 정화를 갑을 붙이고 경을 붙이면 그렇죠? 이거는 상관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정화일간이 상관경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못으로 못 받고 이렇게 유한 그런 불같이 보이다가도 속에 이렇게 좀 그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갈고리 같이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반항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때는 이제 음간 같은 경우는 속심리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양간 같은 경우는 겉의 심리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이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편재라고 하는 거는 공간 확보 심리고 영역에 대한 지배 욕구고, 그렇죠? 설계 욕구고, 내 놈과 밭은, 내 어떤 꽃밭은 내가 가꾸고 싶은 대로 가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토일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는 이렇게 그 중한 기운을 놓고 또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연결하는 브릿지 에너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성정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잘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정이 있고, 뭔가 매개 역할을 잘하고 언행이 위의가 있죠. 언행, 말과 행동이 이렇게 좀 행동거지가 이렇게 그 위험이 있고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토일간이 촐싹거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든지 간에 무토라고 하는 속성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서 가감에 대한 이런 작용들은 여러 형태들로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그 무토는 어쨌든 내 그 토양에, 내 터전에 기본적으로 만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수용한다라고 하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수용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품이 넓죠. 품이 넓습니다. 넓어서 물론 갑병무경임이 다 양간이고 양의 속성을 따지고 있고 이렇지만, 일단 남명이든 여명이든지 간에 무토일간을 놓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이 좀 굵은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자잘하거나 이렇지, 물론 지지의 분론, 신자진, 인호술에 따라 가지고 다 다양하게 다르죠. 십성의 어떤 형태들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이 다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지만, 대체적이고 보편적인 드러나는 형상은 무토일간의 이런 어떤 수용성,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무토하고 기토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쌓는 역할, 이렇게 모으는 역할, 이런 어떤 에너지예요.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쌓는다라고 해서 축적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속성이죠. 축적 이렇게 쌓는. 왜냐하면 일단 대지에는 이게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무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뭔가를 그죠? 우리가 빈 도화지에 뭔가를 원하는 만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고 이렇듯이 이미 내가 토대가 되고 터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이 쌓는 이런 의미 자체가 무토하고 기토가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이렇게 같은 토이지만 지표면에 양토니까 지표면에 아직까지 태양의 양운동하고 같이 매개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표면이 되는 거고 표면의 무대가 되는 거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피부가 되는 거고 이런 모피 이런 을목이잖아요. 이런 어떤 모발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이 내재 이렇게 같이 있는 지표의 어떤 피부나 지표의 이런 형태, 즉 표면 토로 본다라고 하면 표면 토에 해당하는 거고 이미 거기에서 기본적인 생장 활동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결실이 돼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는 기토가 한다는 기토.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같은 토를 놨어도 상당히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어떤 성질도 다르고 드러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무토든 기토든 토의 성질은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토는 겉으로 바깥으로 쌓는 의미가 있고 기토는 안으로 쌓는 의미가 있어요. 안으로 쌓는 의미. 예. 그래서 이 무토가 쌓는 것을 흔히 말하는 이 적재라 그러지. 적재. 쌓아 올리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건물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태산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높아지듯이 이런 적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토가 되는 거고 이 기토는 저장의 의미가 있어요. 저장의 의미. 그러니까 안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갈무리하는. 그러니까 적재의 의미하고 저장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토일관들이 속을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기토를 쓰시는 분들이 왜 안에다가 밖에서 이렇게 갑에서부터 무까지 벌어졌던 에너지의 형태들을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땅 속에 이면토에 저장을 하고 뿌리에 이렇게 갈무리하는 그런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이면서도 같은 무토하고 기토이면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특징이나 쓰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쌓는다라는 이미지, 토에는 쌓는 무대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토는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을목이나 간목도 잘하고 그렇죠? 잘하고 을목은 바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새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형국인 거예요. 형상인 거고. 근데 이 토는 그대로 산, 대지, 이런 언덕 이런 형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움직이지 않아 있는, 그렇죠? 그런 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지돼 있는 형상일 수가 있는데, 요는 뭐냐면 이 뒤에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토라고 하는 거는 무토가 됐던 확장을 해서 기토가 됐든지 간에 토는 그냥 대지고 정지돼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그 토의 쓰임이나 활용도가 없다라는 거지. 제한적이고 제약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토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는 자연계에서도 보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